안녕하세요. 안쌤입니다. 네, 오늘은 제 52회 토픽 쓰기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1번과 52번을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문제를 보시면 다음을 읽고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각각 한 문장으로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10점이고요. 그래서 기역에 5점, 니은에 5점 그렇게 해서 이제 답을 쓰시면 되겠고, 제가 계속 말을 하지만 그 쓰기 같은 경우는 사람이 채점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이 쓰시면, 10점을, 예를 들어 기억 같은 경우에 5점을 다 못 맞는다 하더라도 약간 뭔가라도 쓰시면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뭐라도 조금 맞춤법이 틀리거나 아니면 한국식 표현이 틀리거나 이러더라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쓰려는 연습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51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자 메시지고요.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이제 수미 씨한테 보내는 문자 메시지입니다. 수미 씨 지난번에 책을 아서어서 고맙습니다. 그죠? 아서어서가 나오겠죠. 문법은 아서어서 고맙습니다. 수미 씨의 책 덕분에 과제를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언제? 질문. 여기 물음표가 있죠. 그래서 문장 부호에 주의하세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질문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찾아가겠습니다. 그럼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51번과 52번은 팁을 좀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팁이 뭐냐면, 왜 이래. 팁이, 1번은, 뭐냐면요. 51번은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하죠. 종결, 어미를 맞춥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제가 몇 문제 풀어보니까 51번은 대부분 비읍니다, 씁니다네요. 그죠? 비읍니다, 이 씁니다체를 꼭 맞춰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맙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도 뭐뭐 합니까? 지금 니은 같은 경우에는 비읍니까? 씁니까? 이렇게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뭐뭐 합니다. 다로 다 끝났어요. 비읍니다. 씁니다체를 꼭 맞춰주시고요. 두 번째, 문장 부호에 주의하세요. 니은의 경우에는 물음표. 그래서 니은의 경우에는 질문으로 끝나야 돼요. 질문으로 끝나야 합니다. 그 다음 3번. 항상 51번은 항상 비슷한 것 같아요. 뭐예요? 높임 표현을 사용합니다. 지금 보시면 시간을 말씀해 주면이 아니죠. 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높임 표현을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그렇게까지 수미 씨한테 높임을 안 써도 되겠지만, 친한 친구면 안 써도 되겠지만, 요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팁은 그렇고요. 여러분이 새로운 단어는 어떤 걸 좀 아셔야 되냐면, 과제, 그죠? 숙제, 이런 거죠. 그래서 홈워크, 이렇게, 하여튼, 과제라는 표현과 지금 책을, 우리가 이제 어떤 표현이 여기에 쓰냐면 빌리다와 돌려주다. 이 표현을 쓰겠어요. 돌려주다. 빌리다, 돌려주다. 우리가 어떤 때는 빌리다를 대출이라는 말도 쓰고요. 우리가 도서관일 때는 이렇게 쓰고 어떤 때는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대출 반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수미 씨한테 책을 빌린 거라서 그냥 빌리다, 돌려주다.
그래서 빌리다, 돌려주다. 예, 이 표현에 기역과 니은이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미라는 사람이 그 마이클한테 책을 빌려준 거예요. 책을 빌려줬고요. 지금 마이클은 언제 책을 돌려줘야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기억에 들어갈 말은 네, 기억에 들어갈 말은 어떤 게 되냐면 지난번에 책을 빌리다. 네, 빌리다라는 표현인데 이제 빌리다, 빌려주다, 빌리다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나한테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빌려주다라는 말을 써야 되고 문법은 어서 이렇게 고맙다라는 표현 앞에 뭐 해서 어서라는 그 문법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번에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빌려주다라는 표현이 쓰고요. 어서 쓰고요. 그 다음에 높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들어가냐면 지난번에 책을 빌려주셔서 이렇게가 되겠어요. 지난번에 책을 빌려줘서 빌려준 다른 거는 어서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책을 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왜 이 시가 들어가서 여기도 높임을 썼어요? 네, 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런데 책을 이제 니은 같은 경우에는 돌려주다 반대죠. 빌렸으니까 이제 돌려주다. 그죠? 돌려주다가 되겠고요. 언제 뭐뭐 하면 되다. 네, 뭐뭐 하면 이 문법. 네, 뭐뭐 하면 되다. 네, 뭐뭐 하면 되다. 네, 이런 표현을 쓰겠어요. 그 다음에 질문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죠. 네, 의문문. 네, 의문문. 물음표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책을 언제 돌려주면 근데 돌려주다에 높임 표현 돌려드리다. 네, 돌려주다, 돌려드리다. 네, 이게 높임이 되겠어요. 돌려드리다가 높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책을 언제 돌려드리면 되겠습니까? 아이고, 네. 그런데 책을 언제 돌려드리면 되겠습니까? 언제 돌려드리는 게 괜찮으십니까? 언제 돌려드리면 되겠습니까? 될까요? 네, 될까요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까로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음연대다, 의문문, 마지막 비음, 니까, 습니까? 네, 이 의문문제.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이게 51번이었고요. 이제 52번을 한번 가볼까요? 네. 52번은 52번도 항상 팁이 있죠. 네, 팁이 뭔가요? 종결 어미를 맞춥니다. 항상 51번과 52번에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뭐냐면 항상 종결 어미를 맞춥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다. 그죠? 우리가 쓰기 할 때 쓰는 그 반말체. 그죠? 그래서 형용사는 다. 그죠? 그 다음에 동사는 니은다, 는다. 그죠? 네. 다.
는다. 예. 니은다, 는다. 네, 이렇게 쓰겠어요. 그래서 이 종결어미를 맞춰야 되고요. 항상 52번은 뭐를 찾아야 돼요? 네, 힌트를 찾아야 합니다. 힌트는 어디에 있어요? 네, 문장 안에 있습니다. 네, 문장 안에서. 힌트를 찾아야 합니다. 이게 팁이에요. 그래서 52번은 디은다, 는다, 그죠? 그거하고 힌트가 뭐가 될까를 잘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에 어떤 게 힌트가 있을지 한번 찾아볼까요? 네, 기억에는 뭐가 있을지 한번 문제를 읽어보면서 찾아볼게요. 우리는 기분이 좋으면 밝은 표정을 짓는다. 네, 단어에서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짓다라는 표현입니다. 표정을 짓다. 영어로 쓰면 사실은 make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짓다를 어떻게 쓰냐면요. 짓다. 아까 표정을 짓다 이렇게 썼죠. 표정을 짓다 이거 있었죠. 짓다는 사실은 make, 영어식 표현은 make밖에 안 될 것 같아요. 표정을 짓다. 그런데 뭐를 또 쓰냐면 밥을 짓다. 그죠? 약을 짓다. 집을 짓다. 이런 식으로 써요. 단어에서 make, 짓다라는 표현이. 하지만 또 지읒이 뭐가 있냐면 시옷불규칙이에요. 시옷불규칙. 시옷. 불규칙. 잠깐만요. 불규칙. 무슨 불규칙? 아이고, 네, 시옷. 시옷 어디 갔어? 시옷. 네, 시옷. 아이고, 바보 아니야. 네, 시옷 어디 갔어? 네, 시옷 불규칙. 그래서 짓다가 시옷 불규칙이라서요. 어떻게 바뀌냐면, 짓다, 그죠? 짓습니다. 지어요. 지어서. 이런 식으로. 짓고, 네. 그래서 이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짓다가 시옷불규칙이라는 사실. 그래서 쓸 때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단어에서는 그 짓다라는 표현이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계속 감정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감정, 표정. 다른 거는 좀 괜찮으신가요? 이런 단어들에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분, 기분도 나오는군요. feeling, 기분, 뭐 이런. 그래서 우리는 기분이 좋으면 밝은 표정을 짓는다. 그리고 기분이 좋지 않으면 표정이 어두워진다. 그렇죠? 우리 기분 좋으면 밝은 표정. 기분이 좋지 않으면 어두운 표정. 그죠? 밝다, 어둡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왜냐하면 기분과 표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그런데 네. 힌트는 어디에 있냐면요. 기억의 힌트는 이와 반대로 표정이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 부분이 힌트입니다. 힌트는 뭐냐면 네, 힌트를 찾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힌트는 기억은 표정이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가 힌트예요. 그래서 기억을 어떻게 반대로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분이 감정이 표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반대로 감정이 우리의 표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네.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하면 뭐뭐 때문이다. 이 표현. 네, 감정이 이게 되겠어요. 뭐뭐 때문이다. 네, 감정이 우리의 표정 반대로 쓴 거예요. 감정이 표정에 이건 우리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감정이 우리의 표정에 여기 우리의가 있어서 그냥 써준 거고 뭐 안 해도 상관없어요. 반대로 이렇게. 그리고 네, 힌트는 이렇고 기억 같은 경우는 because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이 표현 이거는 아시나요? 네,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유를 설명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표정이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우리가 원래는 감정에 따라서 표정이 바뀌는데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을 때 밝은 표정을 짓다. 그러면 기분도 따라서 좋아진다. 그러므로 우울한 때일수록 네, 힌트는 이겁니다. 밝은 표정. 네, 그래서 이번의 힌트는 밝은 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밝은 표정의 반대는 뭘까요? 밝은 표정의 반대는 뭔가요? 아이고 왜 이래. 네, 밝은 표정의 반대는 어두운 표정. 네, 그래서 밝은 표정, 어두운 표정. 그런데 하여튼 힌트는 밝은 표정이에요. 네, 이거는 그냥 알아두시라고 쓴 거고요. 밝은 표정인데 그러니까 표정이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밝은 표정, 기분이 좋지 않으면 어두운 표정인데 우리가 그 반대로 표정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분이 안 좋은데도 밝은 표정을 지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울할 때일수록 뭐라고 하는 거냐면 네. 무엇을 뭐뭐 하는 것이 밝은 표정을 짓는 것이 좋다. 네, 이렇게 쓰셔야 되겠습니다. 밝은 표정을 짓다. 네, 밝은 표정을 짓다. 그래서 이거는 짓다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단어에서는 짓다가 중요하고요. 네. 밝은 표정, 어두운 표정, 뭐 이런 식으로 표정. 그래서 문제를 읽었을 때 52번에서는 그 지문 안에서 얼마나 힌트를 잘 찾아내서 분명히 힌트가 있어요. 그 힌트를 바꾸어 쓰거나 아니면 그거를 그대로 쓰거나 이런 게 중요하니까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52번 그 문제 그러니까 이제 지금 52회를 풀고 있잖아요. 제가 사이트에 보시면 뭐를 올려놨냐면 네. 47회를 지금 올려놨습니다. 47회 51번, 52번 문제를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제 사이트가 아직 막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서 그런 피드백이 좀 없는데요. 꼭 먼저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답을 드리긴 했는데요. 이게 꼭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두 번째 하는 말이 있잖아요. 쓰기 할 때 쓰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말만 맞으면 돼요. 그리고 그 표현이 한국식 표현, 그 다음에 맞춤법 사용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제가 문제를 드리면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보시고 제가 풀어보는 거를 좀 확인하시고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